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오는 19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일념 삼매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며 해제 이후에도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조계종도 중앙과 교구와의 행정 불균형을 해소할 이른바 교구 중심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절기상 우수를 앞두고 매화가 봄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영축 총림 통도사의 홍매화가 만개하면서 불자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이육사 시인의 유고를 안고 귀국했던 고 이병희 선생을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 200명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불자연합회가 새해를 맞아 수행과 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재가단체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주도의 불자 택시 운전사들이 제주도를 찾은 외지인들에게 BBS TV와 라디오를 적극 알리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오는 19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해제 이후에도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일념 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애착과 일체 분별과 시비장단을 놓아버리고 가나 앉으나 시끄러우나 고요하나 사위의 가운데 간절한 화두의심이 지속되어서 모든 습기와 반연은 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이어 모든 대중은 해제에 상관치 말고 일념 삼매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도 중앙과 교구와의 행정 불균형을 해소할 교구 중심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7개 교구 본사가 주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교구 중심제 실현을 둘러싼 논의가 부쩍 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 가운데 7개 본사가 올해 주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창 월정사와 예산 수덕사,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해남 대흥사, 고창 선운사, 남양주 봉선사입니다. 이는 전체 3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는 만큼 지역 교구장인 본사 주지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행스님 체제의 조계종 집행부는 교구 중심제를 종단 운영의 핵심 종책 과제로 둘 정도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교구 본사의 유산과 역할 강화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교구 본사가 교구와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벗어나 교구와의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불교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계종 총무부는 중앙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단은 교구 행정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교구 본사가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종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구의 복지, 포교, 교육 등 목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군의 특별 분담 사찰이 지정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조계종은 중앙과 교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교구본사 협의체인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7개 교구본사들은 대부분 8월이면 주지 선출을 완료하게 돼 조계종 교구 중심제 모습은 이때를 즈음해 한층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 전법 교화 활동의 연수 인증과 자원봉사 활동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승려 연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 교육원은 작년부터 시작된 승가결사체의 전법 교화 활동 연수 인증을 인증 단체 수와 지원금을 확대해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 기관을 지난해 185개에서 올해 191개로 늘렸습니다. 인증교육 연수는 57개 기관으로 다양한 연수교육 기회를 제공하였고 5번째로 법규과정 중 종단 리더십 실무과정의 교육비 전면 무료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원은 또 올해 불교와 청각장애인, 환경, 생태 문제에 불교가 답하다 등
사회적 약자와 환경 등 시대를 반영한 인문사회 강좌를 대폭 개설했습니다. 조계종 승려 연수 교육은 다음 달 4일 법계과정의 종단 지도자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소위원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포교분과위 소위 스님들은 이 자리에서 포교원장 자문단 구성과 포교원 교무회의 신설 등을 규정한 포교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장 정범 스님은 바뀌는 항목이 전면 개정 수준이라며 지금 시대 상황에 맞게 손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교원은 포교분과위에서 나온 최종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열릴 종회에서 포교법 전면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절기상 우수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가 성큼 다가온 봄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양산 통도사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자장매라 불리는 홍매화가 일찌감치 만개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전합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또 가장 오랫동안 핀다는 통도사 자장매가 올해도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활짝 핀 연분홍빛 자장매 주변은 홍매화의 아름다운 자태를 앵글에 담으려는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로 북적입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 계통의 최상인 곳이 여기가 통도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홍매화가 대한민국에서도 남쪽에 위치되어 있어서 그래도 제일 먼저 개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 불교와 같이 화합되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수령 370년의 통도사 자장매는 조선 임진왜란 직후 우은대사가 불타버린 역대 조사의 진영을 모실 영각 등을 낙성하자 호련히 매화 싹이 자라나 해마다 꽃을 피웠다고 전해집니다. 수백 년 세월 속 굴곡진 가지와 수천 송이의 붉은 꽃, 여기에 통도사 계산조, 자장율사의 정신이 깃든 통도사 자장매에 매료된 한 서양 화가는 벌써 17년째 영각 앞 홍매화를 찾고 있습니다. 통도사 이 매화 매력은 물론 첫 번째는 빨리 핀다는 거죠. 1월 초부터 피기 시작했고 특히 이 자장매를 중심으로 해서 자장매는 1월 초부터 최근 수년간 보면 피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거의 2달간을 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래 피는 나무는 사실 유일합니다. 불과 반경 한 100m 이내에 또 고매들이 2월달, 사실 3월달까지도 계속 줄이어 핍니다. 거의 3개월 정도 핀다는 것은 통도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통도사 자장매는 이달 말까지 고혹적인 연분홍 빛깔을 뽐낼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며 항일 투쟁을 하다 광복 후 이육사 시인의 유고를 안고 귀국했던 여성 이병희 지사를 아시는지요? 일제강점기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여성 독립운동가 200명의 나라 사랑이 책에 담겼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7월 19일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이 만난 당시 94세의 이병희 지사는 돋보기 없이도 글을 읽을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1930년대 경성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4년 반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이병희 지사는 이후 북경으로 건너가 의열단 활동에 매진합니다. 북경 감옥에 수감된 이병희 지사는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 중에 숨을 거둔 친척 이육사 시인의 유고를 안고서 광복 후 귀국합니다. 이 소장은 95세를 기로 세상과 이별한 이 지사가 생전 나도 화장을 했으면 예뻤을 것이라 했던 말이 가슴에 사무친다고 말합니다. 나도 화장을 하면 참 예뻤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그 95 되시는 분이 정말 어제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그 우리들이 그 독립운동 했던
그것들을 잊지 말아 주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고이듬에 돌아가셨는데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은 이병희 지사 외에도 생소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사연을 쉴 틈 없이 쏟아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하와이까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쫓았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해까지 국가에서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남성이 15,180명인데 반해 여성은 357명에 그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유관순 열사와 똑같은 나이에 만세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숨을 거둔 동풍신 지사는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국가에서 서훈을 받은 분들을 보면 남성들은 15,180명이에요. 요게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2018년 여성들은 357명이에요. 그럼 15,180명 대 357은 3,500명도 아니고 357분 그 중에서 이제 유관순 열사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시작했던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관순 열사 외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게 3.1 100주년을 맞이하는 현 주소예요. 이 소장은 한 권에 20명씩 여성 독립운동가 200명의 삶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서간도에 들꽃 피다란 제목의 책 10권에 담았습니다. 또 아직 다루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더 많다며 계약 없는 후속 작업을 약속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야생차 주산지인 경남 하동에 대규모 다인박물관이 들어섭니다. 하동구는 서울 평창동 보주박물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과 함께 본격적인 다인박물관 건립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하동에 반드시 자연들이 좋아하는 박물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충 한 100억 정도 규모를 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게 1000년이고 10,000년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동군 화계면 정금리 일원에 한옥 형태로 들어설 다인박물관 사업은 1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 완공 목표로 진행됩니다. 김종규 국민문학신탁 이사장과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등 각계 인사 30여 명이 건립 추진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은 고려대 불자교우회가 불법에 대한 안목을 갖춘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불자교우회 법사단장을 맡은 월호 스님은 종로 전법회관에서 열린 연석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고대 불자회가 사회적 잇몸 역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평규 고려대 불자교우회장은 이기수 고문단장과 김진철 자문위원장, 박현옥 수석부회장 등 새롭게 구성된 8기 임원진에 위촉장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고려대 불자교우회는 단체 운영에 관한 4대 혁신을 중점 과제로 정하고 회원들 간 활발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불자 공무원들의 신행 조직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가 기해년 새해는 수행과 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재가단체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계 총림 송광사에서 신년 법회를 열고 재도약의 각오를 다질 예정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기해년 새해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가 모범적인 재가 신행단체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섰습니다. 전국 불자 공무원들의 신행 조직인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올해에도 불자들의 신행 활동을 강화하고 신심을 가다듬어 조직의 내적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세상은 무상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니까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무상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도 재물도 인물도 건강도 무엇도 다 무상해요.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이처럼 신행 활동에 중점을 두면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과 봉사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됩니다. 물론 보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더욱 절실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고 우리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보수활행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이 사찰에서 철야 정진을 통해 신심을 가다듬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공불련의 2019년 신년법회는 오는 23일부터 1박 2일간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됩니다. 신년법회에는 김상규 공불련 회장을 비롯해 순천시청 불자회 등 공불련 회원과 가족 등 3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허석 순천시장도 입제법회에 참석해 공무원 불자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신년법회 첫날 공무원 불자들은 송광사 대웅보전에서 주지 진화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은 뒤 경내 사자루로 자리를 옮겨 참선 철야 정진에 돌입합니다. 법회 둘째 날에는 새벽 예불에 이어 금강경 독송과 108배가 진행되며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송광사 불이람 암자순례가 이어집니다. 공불련은 신년법회에 이어 상반기에 합동 수계법회, 하반기에는 창립 1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여름에는 해외 불교 성지순례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탈종교화 시대 공무원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통상 운불련으로 불리는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는 신행단체이면서 호출 택시 조직으로 한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그 가운데 외지인들과 가장 많이 만나는 제주 운불련 회원들이 BBS-TV와 라디오를 알리면서 새해를 시작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불리는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 운불련의 제주 지역회가 지난해 9월 개국한 제주 BBS 홍보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제주 5일 시장 주차장에 모인 제주 운불련 회원들이 차량 조수석 상단에 제주 BBS 스티커를 붙이며 방송 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나섰습니다. 각자의 택시에 부착된 라디오는 제주 BBS의 주파수 94.9를 고정시켰습니다. 손님에게는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음을 들려주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안내하면서 BBS 청취자 늘리기에도 힘을 쏟습니다. 지난해 9월 9일 BBS 불교 방송이 개국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듣는 애청자입니다. 개국을 오랫동안 고대했던 만큼 손님들에게도 BBS 불교 방송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씀 많이 방송해 주십시오. 제주 운불련은 지난 96년 창립해 23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장애인 도내 관광 돕기, 해안도로 환경 정화, 사찰 행사 차량 지원과 교통지도 봉사 등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 거리에 나가서 언제나 법륜을 굴리면서 불교 포교를 할 수 있는 포교사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보현보살의 행위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길에 언제나 부처님이 광명이 깃들고 이 세계를 불국토로 건설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제주 운불련은 한때 회원이 3명까지 줄어들면서 존폐를 걱정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3년 지금의 송동기 회장이 다시 회장 소임을 맡으면서 회원들이 13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달리는 법당 거리 표교사라는 초심을 되새기면서 개년에는 제도약이 발판을 마련한 만큼 전국 최고의 운불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운불련은 최근 홍법정사에서 정기 법회를 봉행하고 제주 해안길 환경 정화와 성지순례 등의 새해 계획을 발표하면서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보물급 서적으로 평가되는 월인속보 한 권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코베이 옥션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30회 삶의 흔적 현장 경매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먼저 나온 불경언해서인 월인속보 권 17이 추정가 3억 5천만 원에서 7억 원에 출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중한 성보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불교계를 비롯한 문화재 당국의 관심과 매입 노력이 요구됩니다.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참불서사시인 월인청강지곡과 세조가 왕자 시절에 엮은 부처님 일대기인 석보상절을 합해 1459년 편찬한 책입니다. 국어학, 불교학, 서지학 분야에서 귀중한 자료인 월인석보는 대부분 유실돼 전체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목판이 보물 제582호이며 서적은 13점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힐링캠프 명상의 집 촌장 대화스님이 40년 심리상담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책으로 엮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성교육의 스승, 상담가들의 스승으로까지 평가받는 대화스님의 책은 독자들의 마음 거울이자 힐링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상담의 대가인 힐링캠프 명상의 집 촌장 대화스님의 상담 사례집 마음 거울입니다. 40여 년간의 상담 경험을 가진 상담 전문가인 대화스님을 만나서 깊은 내면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극복해낸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책 1부에는 주제별로 가려 뽑은 16가지 상담 사례가, 2부에는 대화스님 각품에 참 만남 집단 상담에 참여한 28명의 후기가 담겨 그야말로 그림자와 떠나는 치유 여행이라는 부제처럼 내담자들의 치밀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이 독자들에게 마음 거울이 되어 치유의 행복을 선사하는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저런 거 나에게도 있겠구나. 나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스스로라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모두가 그러고 있었구나 하고 위로도 삼고 그런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죠. 책 곳곳에는 일반인뿐 아니라 상담가들을 상대로 한 놀라운 전문 상담 능력이 엿보입니다. 대화스님은 상담가들에게 늘 깊은 통찰과 자비와 의연한 태도를 주문하고 전문 상담 기법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사례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힐링을 준단다. 책을 또 한번 내도 되겠니? 그러면서 그 참 눈물로 쓴 글들이거든요. 참 고맙다. 사는 데 썼다 모두. 한 분이라도 더 이 책을 읽고 참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전부예요. 인생이라는 샌드위치를 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명한 예방의학연구소의 의료 책임자로 환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저자가 스스로 암 진단을 받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2년 2개월의 상황과 심리 변화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리 립센셜 박사는 각자가 만들어낸 신경 상상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짓기만 하면 매번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서 일체 유심조와 같은 맥락의 교훈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현지 미술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특별전시회가 열립니다. 특별전시회는 오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LA 근교 노스리지 프록시 플레이스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한해 풍년과 가족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절기음식 시연회가 열립니다. 예미정 안동종가 음식체험관이 오는 19일 본체 앞마당에서 안동 종갓집 정월대보름 상차림과 다채로운 절기 음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00년 전 프랑스 땅을 처음 밟은 한인들과 그 후대의 이야기를 담은 프랑스 한인 100년사가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 한인회와 한불협회가 구성한 편찬위원회가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을 받아 펴냈고 23일 서울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19일은 동안거 해제일이자 정월대보름입니다.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은 과거 농경사회에선 설날만큼이나 중요한 명절이었죠. 선조들은 오곡밥에 나물을 먹고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세시 풍속을 행하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음력 10월 15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 정월대보름까지 수자 스님들은 전국의 선방에서 정각을 이루겠다 일념으로 용맹정진에 매진합니다.
석 달 동안 닫혔던 선방의 문이 열리는 날,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과 방장 스님의 해제법어가 우리 사회의 정신문명을 깨우는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